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파르타 군무원 국어 최효신 강사입니다. 자, 군무원 국어는 최효신. 국어가 곧 군무원 시험의 합격을 결정한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곧 4월부터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꼭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거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드려도 이미 그 중요성 다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군무원 국어 시험은 자, 보건 문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어문 규정과 문법에서 40% 정도 출제가 되고요. 어휘 관련해서 20% 정도, 비문학, 독해 관련해서 20% 정도, 문학에서 20% 정도가 출제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출제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100%가 출제가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준비했었는데, 자, 작년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날 실시되었던 우리 군무원 국어 문제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었던 출제 비율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평가하시고 분석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표시해드린 색깔을 먼저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어문 규정과 문법 또는 어법입니다. 제가 지금 속담하고 대유법, 그리고 관현격조사, 그 다음에 한자 도금도 몇 개를 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다 어문 규정과 문법, 어법이라는 거. 군무원 시험이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강화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번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강화됐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준비했었던 다른 영역에서 출제 빈도가 너무 낮았다라는 것도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자, 영역별로 한번 따로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문 규정과 문법, 어법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통사론, 문장호응, 로마자 표기법, 사동, 피동, 품사, 띄어쓰기, 우리말어법,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낱말 형성법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돌발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휘 관련해서 6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자, 국어 순화어가 오랜만에 출제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리고 속담 문제가 나왔는데요. 소설 지문이 하나가 나왔는데 정작 소설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었고 속담을 연계해서 출제되는 문학 지문이었었죠. 그리고 한자 도금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반의어 문제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이번 연차에서는 한자 도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성어가 또 도금으로 출제되어서 학생들이 조금 고생을 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밑줄 친 한자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독해로 넘어가면은, 자, 독해 5문항 나왔습니다. 요약하기 문항, 빈칸 끼워넣기 문항, 접속어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을 보면은, 자, 문학이 여러분 출제가 안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현대시 안 나왔습니다. 현대소설이 나왔는데, 자, 속담 연계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이나 어떤 형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고전시가 고전산문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치중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조금 아쉬웠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어사 문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자, 현대국어사나 고전국어사, 고전문법 포함해서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군무원 시험에서 보기가 어려웠었던 그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와서 조금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특이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요. 자, 비유법.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직유법, 은유법 그런 수준의 비유법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까다로운 형태의 비유법이었죠. 대유법을 물어본 형식이었는데 대유법 자체를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지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 예절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건 난이도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예상 밖에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관현격조사 의의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논리적 오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답률이 조금 높았다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지문은 없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문학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추세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올해 우리가 준비할 시험에서도 문학이 출제가 안 되고 국어사가 출제가 안 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2020년에 시험 문제에 한해서 이러한 특징이 나왔었고, 우리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 문제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은 일단 4월, 5월, 6월, 그리고 달이 조금 걸치게 되면은 4월부터 5월, 5월부터 6월, 6월부터 7월까지 연결되는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초반기 4주차에서는요, 단원별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어문규정, 어법, 문법과 기초 93문항을 통해 가지고, 자, 그동안 우리가 배웠었던 어문규정과 그리고 새로 나온 어문규정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비문학 독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도 기출문제 40을 집어넣었어요. 특히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서 실제 군무원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꼭 살펴보자는 취지로 40문항에다가 추가 50문항을 더 집어넣었고요. 현대문학은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골고루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출문제를 따로 풀어볼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자, 5주차부터 8주차 안에 우리 기출문제, 국무원 기출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전 지문, 전 문항, 25문항을 철저하게 살펴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한 문항 한 문항 딱 다 따져보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살펴볼 생각이에요. 첫 번째 5주차에서는 2006년부터 8년 3년간 출제되었던 국무원 기출문제, 그 다음 주차에서는 9년부터 11년, 12년부터 14년, 15년부터 17년. 자, 요렇게 5주부터 8주차까지는 매 수업 시간의 첫 번째 교시에 해당 연도의 3개년을 묶어가지고 실제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의 폭, 내용, 그리고 난이도를 조절해 주거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라도 돼, 안 봐도 돼가 아니죠.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기 힘들지만은 대략적으로 요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거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해당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풀어볼 계획입니다. 그럼 선생님, 2017년에서 끝납니까? 나머지 연도는요? 나머지 연도는 자, 기출 동형 문제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어서 풀이를 진행할 9주차부터 12주차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2018년은 9주차, 2019년에는 여러분 시험이 두 번 있었었죠. 자, 1차 문제와 2차 문제를 각각 10주차와 11주차에 풀이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출제되었던 20년 문제는 마지막 12주차를 통해 가지고 동형기출 모의고사와 함께 연계해서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왜냐?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찾아서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실전감과 익혀야 돼서 실제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반드시 문제풀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한번 소개해 볼까 고민하다가 3문제 정도를 한번 모아서 가져가 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풀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2018년 8월에 출제되었던 문항입니다. 훈몽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국무원 시험에서 예덕선생전 출제되어서 좀 놀랬던 친구들 있죠. 어디에 출전이냐? 예덕선생전을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되어서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인터넷을 쌤이 좀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찍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의 블로그나 기사가 좀 있었어요. 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2018년 8월 시험에 훈몽자유라는 저 글자가 나왔어요. 이듬해 2019년에 여러분 1번 보기에 훈몽자유라는 글자가 또 나왔죠. 한번 출제되었던 내용이나 관련된 내용을 자, 출제하는 시험에서는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자, 요 훈몽자유에 관한 문제에서는요. 자, 1번 보기에 최세진에 의해서 1527년 중종 22년에 만들어진 교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종성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8글자가 쓰였다. 맞습니다. 팔종성법이죠. 자, 그리고 초성에는 첫 번째 자리 초성에는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6개만 사용되는데 여러분 요 만 하는 요런 글자 들어가면 조금 위험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세국어사에서 여러분 6개만 허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몇 개예요? 8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뭘까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친구들은 여러분 그 이듬해에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문제죠. 따지고 보면은 앞에 나왔던 이 종성에 나오는 8개 글자, 그렇죠? 종성, 팔종성법, 그리고 초성에 나오는 6개가 아니라 8개 초성 독용팔자를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듬해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와,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 미처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듬해 나왔을 때 저 문제를 또 놓쳤겠죠. 자, 이게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반치음 시옷하고 이가 빠졌습니다. 그 두 개가 들어가야 초성에 사용되는 독용팔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문제와 연결해서 이듬해에 우리 국무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용비어천과 지문에다가 표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냐? 받침에 여러분, 지금 이어적기가 들어있는 기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끊어적기가 되어 있었다면 받침에 뭐가 있었을까요? 피읍이 있었겠죠. 깊고와 높고도 피읍이고요. 밉도 피읍입니다. 자, 여러분. 팔종성법 위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 받침에 피읍이 들어오면 당황을 하게 되겠죠.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피읍이 없어요. 피읍이 없는데 지금 피읍이 사용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자, 전기중세국어에서 팔종성법이 적용이 안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당황스럽겠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이론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중세국어에서 팔종성이 사용된 건 맞지만은 이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쓰여졌었던 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용비어천가, 그리고 월인청강지곡 같은 글에서는 팔종성이 규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피읍 같은 글자는 바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초성에 나온 글자를 종성에도 같이 적어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성 부용초성이죠. 그 종성 부용초성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몇 번이다? 2번이에요. 피읍이 받침으로 표기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종성 부용초성입니다. 만약에 1번에 초성 종성 통용팔자, 즉 팔종성법이라면 피읍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고요. 초성에 들어가는 초성 독용팔자 같은 경우는 받침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성 독용팔자라는 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 연도에만 따로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출제 가능성이 앞선 2018년에 이미 출제가 한번 되었었죠. 자, 이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듬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부담 없이 문제를 풀어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서 이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자,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요 4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3개는 모두 한국어에 관계된 자료 지문이 맞죠. 그런데 훈몽자회는 이전 연도에 나왔었죠. 이거 한자 학습서예요. 어린 학생들에게 한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글의 발음법을 체계화시킨 책입니다. 최세진에 의해서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국어와 관계없는 지문은 1번 훈몽자회였는데 이 훈몽자회도 이 연도에 혼자 뜬금없이 나온 거 아니죠. 언제? 그 이전에 이미 2018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찍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계성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빨리빨리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해당 연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또 비슷한 문제가 언제 나왔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모아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앞에 선생님이 맨 앞장에 플러스 25점이라고 해놨는데, 자, 그거 농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 공부가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마무리가 되었던 친구들은 빨리 선생님을 찾아와서 12주간 독하게 문제풀이를 공부를 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외쳐볼까요? 국무원 시험은 국어 결정한다. 국어가 곧 합격이다. 군파르타가 답이다. 자, 여러분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격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자, 군파르타 군무원 국어 최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